지난 9월 말 양산시가 인구 10만 명이 살지만 행정, 교통, 의료 등에서 소외됐던 동부권 웅상 지역을 새롭게 재편해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양산시는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비전을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가시화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해가는 웅상 신도시의 청사진과 미래를 오늘 헬로이스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웅상 지역을 지역구로 한 김석규 양산시의회 의원,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행정 관련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전 경상남도 의회 의원 김성훈 부산외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산시가 웅상 신도시 계획을 공표한 지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 양산 시민, 특히 웅상 지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양산시는 일출 명소로 유명한 청성산을 중심으로 동부 양산과 서부 양산으로 나뉩니다. 동쪽에 위치한 웅상 지역 서창 택지 단지가 최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산시가 이곳을 새롭게 도시정비를 통해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2000년 1월 준공된 서창 택지단지 84만 7천 제곱미터와 인근 대진 컨트롤타운 일대 21만 제곱미터를 포함해 105만 제곱미터가 특별정비구역 대상 지역인데 이곳 데오프루지오, 헤인 그린빌, 대동 이미지 1, 2차 아파트 등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된 15층 규모의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난, 기반시설 노후화 등 아파트 정비 요구가 많았던 지역이라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양산시는 이 일대를 주거와 상업지, 업무지구 등 조화롭게 블록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지금보다 1.5배가량 높아지고 재건축 시에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등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행정 절차도 단축돼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웅상 서창 지역 일대 아파트가 15층 이하 상업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고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양산은 지금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과 도로,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고 있어 기존에 진행 중인 회화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웅상 지역의 주거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 상당한 기대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양산의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개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웅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은 2000년도 이후 선거철이면 단골적인 그 공약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선거철 이슈라고 불리는 것은 변화를 약속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반증이 되는 건데요.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먼저 그 후보들이 웅상 개발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주된 이유는 웅상 지역의 높은 인구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 잠재력 때문일 텐데요. 네. 2007년 저희가 웅상읍에서 4개 동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해서 양산시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인구 유권자들을 표심으로 개발 표심으로 잡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웅상 개발을 내세웠던 게 1990년대 95년도 즈음에 웅상을 금정구로 편입하겠다라는 썰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민간 자본을 투자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현 나동현 시장이 재임했던 시절인 2010년대 중반부터는 퍼스트 웅상이라는 정책들을 펼쳐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선, 3선 이렇게 되고 나서 2022년도였죠. 지방선거에서 나동현 현 시장은 웅상 14K라는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회화강 일대를 친수 공간으로 바꾸고 그리고 용당 역사를 관광 명소화로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2023년도에 해화강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고 가장 최근이었던 2024년 9월에는 웅상 리뉴얼을 발표함으로 해서 웅상을 재개발하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현 시장의 개발 계획이나 정책 그리고 공약들이 실제 뚜렷하게 개발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양산이랑 그리고 동부 양산인 웅상 지역의 괴리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해 충돌 그리고 장기 발전 계획들이 즉각적으로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네. 웅상은 행정적으로 양산에 속하고 있지만은 경제권이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부산과 울산에 더 가까운 실질적인 월경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구역상의 편의보다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우선인 국가의 어떤 공통된 정책을 원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여 년 넘게 웅상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여러 시도가 네. 있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선거를 치르시면서 약속했던 이 웅상의 발전, 성장과 관련된 공약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정책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해화강 친수구역 정비를 위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경로당 활성화 문제 그리고 공공 스포츠 확충을 통해서 생활 스포츠가 조금 확충될 수 있도록 한 노력과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을 요구함으로 해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시발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자주 활용이 되는 것은 이 웅산 신도시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매력 있는 위치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앞서 불경 메가시티 구상에 있어서 웅산 지역은 그 중심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네. 메가시티 청사의 유치를 원했었던 지역이고요. 따라서 웅산 개발을 약속하면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현 시장인 나동현 시장의 웅상 신도시 계획 역시 선거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예, 그 나동현 시장은 그 시의원 2번과 시장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그 김석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웅상민들 입장에서는 양산시청, 양산의 어떤 주요 기관 시설들이 이제 서쪽 양산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웅상 출신 시장, 웅상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웅상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선출직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동현 시장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당시 이제 그 김두관 국회의원과 1,500표 차이로 박빙의 어떤 선거 결과가 있었고 그때서부터 좀 더 그 나동현 지금의 양산시장은 웅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약들을 조금 반영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지난 이제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김일곤 후보를 3만여 표 차이로 따돌리면서 퍼스트 웅상 실현을 위해 웅상 발전 14K 공약을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웅상 지역 중점 공약으로 주진 흥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덕계, 용당, 월라, 추남 산업단지 조성, 용당역 보건사업과 종합 레저타운 조성, 웅상 문화예술 회관 건립, 서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용당역 특히 그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우불 신사와 연계해 회야강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웅상 지역이 역사성을 띈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우리 그 서쪽 양산에 보면은 황산공원 중심에 낙동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양한 시민들, 특히 젊은 그 양산 시민들이 그 친수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에 비하면 이제 동부 양산이라 할 수 있는 웅상 지역에는
그러한 어떤 그 수변 주변에 지역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 공원이 부족한데 나동현 시장은 이 점을 좀 더 강조해서 공략하였습니다. 네. 웅상 용당동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역사성을 띈 곳인데 네. 조선통신사 일행이 부산 동래로 향하기 전 하룻밤을 묵었던 곳으로 이러한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회화강 일대를 명품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나동현 시장은 그 공약 사업을 지금껏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슈가 됐다는 것은 이 동부에 위치한 웅상 지역의 발전을 모두들 바라고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2달 전에 성대한 웅상 신도시 계획 발표가 있었죠.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단 웅상 리뉴얼 계획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쇼 형식으로 참석한 시민 한 500여 명이 됐었는데 네. 좀 관심을 많이 끌었죠. 쇼 형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도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발표된 계획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대한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고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크게 요동하거나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않았던 느낌이었습니다. 네. 웅상 지역의 현안인 교통 문제, 응급의료시설, 교육,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이런 비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웅상 신도시 계획 발표가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정치적 레토닉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부분 정책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양산 웅상 신도시는 수혜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다소 좀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노정비 이 도시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1차적으로 일단 대규모 단지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양산시 의회나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 사업의 어떤 그 설명하고 좀 더 행정이 좀 더 가까이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점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민간 사업자들 이제 좀 대거 이렇게 참여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건설 경기가 매우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양산은 지금 부산의 어떤 그런 생활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최근 부산의 중견 건설 기업이 이제 도산하고 지역 건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경기 침체, 고금리,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 등 정부 규제까지 이제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도가 발생한 부산 지역 건설사가 모두 5곳, 폐업과 등록 말소 처리된 건설사가 올해만 55곳이나 됩니다. 사업을 중단한 기업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산시는 내년 1년간 용역을 통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 말 기본 계획 승인을 얻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창 지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서창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도시 개발을 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통과 의지가 필요하겠군요. 이렇듯 도시개발 계획은 단기간에 완성이 되기 힘듭니다. 여기에 나동현 시장의 장기적인 계획도 예상이 되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나동현 시장은 시정을 펼치면서 다음번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공식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화강 르네상스 계획이라든지 웅상 비전 발표에서는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또 이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양산은 지금 현재 경남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도시임은 분명한데 네. 동부 양산 웅상 지역은 분동 이후에 계속 인구 증가 추이가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관 신도시, 일광 신도시 등과 어떻게 보면 정책 교류를 통해서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노포, 웅산, 울산, 광역철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KTX역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나동현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챙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곳에 쏠린 지역 개발 계획은 정주 여건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역차별이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양산시의 슬기로운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안한다면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양산 도시가 굉장히 지금 그 인구 소멸의 문제도 있지만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도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안에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 양산, 물금 정산 신도시의 서부 양산에 비하면은 동부 양산인 웅산 지역은 그동안 이제 상대적 이제 박탈감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이번 그 노후 계획을 통해서 양산시가 좀 더 도시 간 불균형 또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균형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산 전체로 봤을 때 동서부 간의 균형 발전 또는 웅산 지역 내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좀 더 그 행정적으로 잡고 가야 되고 이제는 개발 위주의 또 사업보다는 이 그 양산의 그 도롱뇽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후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 발전의 어떤 그런 가치적인 측면도 조금 많이 행정에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에 맞는 질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과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유입해 그 웅산 지역에 조금 이렇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 정책에도 좀 집중을 하고 웅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해 공공기관 유치 및 특화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산의 좀 그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침체된 좀 웅산 지역 또 양산 전체의 어떤 경기에 또 좀 경제를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네. 앞으로 양산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게 맞습니다. 느껴지네요. 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진 양산시 웅산 신도시 개발에 신경 써야 할 사안을 당부한다면 네. 어떤 점을 말하고 싶으세요? 우선적으로 양산은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봤을 때 베이비붐 세대들이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웅산 신도시가 발빠르게 신도시로서 갖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광역교통망이 되겠죠. 그리고 응급의료시설이라든지 지역 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필요시설들이 충분하게 계획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은 조금 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LH 사업단의 3,000세대 규모의 덕계의 그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입되는 정책만 보더라도 젊은 층보다는 혹시 이제 고령층 부분을 좀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웅산 신도시로서의 어떤 그 웅산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계획되고 좀 무분별한 정책보다는 세심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계획은 현실을 희망하여 짜여지지만 100% 구현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여지껏 실현되지 못한 웅산 신도시의 비전, 이번에는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이스토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